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1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호입니다. 김규명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방송을 뭘 할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원래 수요일 날은 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보고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요거 하나를 좀 짚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편 모니터 보고서 중에서 최근에 안희정 재판 관련된 보고서가 2건이나 나왔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방송을 못했어요, 비탈에서. 네. 하나는 오늘 발표하고 하나는 지난 화요일인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되고 제가 또 내일 안희정 관련한 토론회를, 그러니까 언론보도 토론회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방송은 안희정 관련 이야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안희정 재판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배나은 활동가가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재판 1차 공판이 있을 때 산부인과 진로 기록 같은 것을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이게 과연 재판에 공개되는 서류, 재판에 제출하는 서류라 해서 언론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까발려서 보도해도 되는가? 그리고 특히 그런 출혈이나 이런 단어들 산부인과 진로 기록을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차 가해. 네, 이것은 2차 가해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에서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공판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라 그러죠? 결과만 기다리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쭉 재판이 이어지면서 공판이 이어지면서 관련된 이상한 보도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서 5차 공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기간이 7월 3일에서 7월 13일까지의 종편의 안희정 재판 관련 중계보도, 거의 중계보도죠. 그 내용을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김규명 활동가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량을 좀 체크해 주시죠. 제가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채널A 뉴스 탑10에서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안희정 재판 관련 보도 시간을 지금 비교해봤는데요. 네. MBN 뉴스와이드 같은 경우는 4.9%, 전체 36분으로 4.9%, 네. 채널A 정치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38분으로 5.9%, 채널A 뉴스 탑10 같은 경우에는 37분으로 4.8%가 나왔는데요.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만이 총 141분으로 20.7%, 이 정도로 지금 안희정 재판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희정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자체는 7월 2일, 6일, 9일, 11일, 13일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판 자체는 띄엄띄엄 있었으니까 좀 많이 있었다 해도 3번에서 5번 정도 보도할 수 있다고 치는데 TV조선은 7월 5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 동안 매일 안희정 재판을 다뤘습니다. 재판이 없는 날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재판했어서 어제 방송을 했었어도 난 오늘 또 하겠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하다. 네. 일단은 보도량이 굉장히 이제 특히 TV조선이 많았던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대담의 제목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목을 쭉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은 굉장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무슨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나 싶은데요. 제가 TV조선의 제목을 쭉 읽어볼게요. 산부인과 진단서, 혼인 경험 고학력, 가림막 등장, 희망이고 왕이었다. 애 아빠 살려야지. 반경 나선 측근들. 셀프 호텔 예약.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
이게 TV조선에서 내놓은 제목이에요. 그 안희정 관련 보도를 하면서. 네네. 예.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선정적이고 네. 이제 피고 측에 유리하게 나왔던 증언들을 그대로 따옴표 쳐서 뽑은 거죠. 채널A 정치데스크 제목을 보면 24시간 휴대전화 소지, 안희정의 반격, 안 부인 남편 구원투수 될까. 채널A 또 하는 건 학벌 좋은 여성 대 나르시시즘. 지사님 저 울어도 되죠? 김지은이 호텔 직접 예약.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 채널A 더 나쁘네. 제목. 그러네요. 비슷비슷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김지은이 호텔 직접 예약. 요거 그리고 지사님 저 울어도 되죠? 이걸 제목으로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최악이죠.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표를 네. 쭉 보면서 네. 일단 보통 저희가 가장 나쁜 것들을 볼드 처리해가지고 굵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두 개 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를 다 컨트롤 V 해가지고 볼드 좀 처리.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MBN. 아니 채널A 정치데스크 중에 하나가 볼드 처리 안 된 거? 볼드 처리 안 된 거 하나 게. 빠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 왜 안 되는지. 그나마 이게 그 볼드 처리 안 된 제목은 다운표 치고 24시간 휴대전화 소지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피해자 측의 증인의 발언을 한 거니까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생각해서 볼드 처리를 안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얼마치 않죠, 근데. 부적절한 제목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판에서 나온 발언들을 다운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자나 혹은 PD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운표라는 이유만으로 한 거기 때문에 MBN은 좀 나은데 MBN이 어떤 면에서 좀 나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나마 그러니까 TV조선이랑 채널A의 제목에 비해서는 MBN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부적절합니다. 근데 MBN은 되게 성의 없이 짓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 성의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엄청 길어요 일단. 아,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성의를 보이고 그 종합뉴스에서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MBN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뉴스와이드가 주로 좀 3줄 정도 보도 제목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대부분이 공방 혹은 뭐 vs 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보도 제목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적절한 제목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TV조선이나 채널A의 방금 전 같은 다운표 보도에 비하면은 그나마 이 재판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악의성이 좀 덜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s 구도 제목이 안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전 비서 측 다운표 안희정 왕 vs 안희정 측 유독 친밀 양측 공방 진실은 이게 7월 11일자 MBN 뉴스와이드 보도 제목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김지은 씨 측이나 안희정 측의 두 증인들의 발언들을 따옴표 쳐가지고 보여준 거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해자 측 증인의 발언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보도 역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희는 저도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나은 거지 뭐 딱히 뭐 어쨌든 그래도 VS로도 친 게 어디냐. 그렇죠. TV조선 채널A는 그냥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따오는 판에 그런 취지죠. 사실 앞서서 이거 전에 7월 2일 날 그 나갔던 방송보도 보고서에는 VS 구도도 보고서 제목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이걸 쭉 표를 보고 나니까 그게 그나마 나았다는 점이 되게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그 종합뉴스보다 조금 더 선정적이고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 언론 지형의 평균을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시키죠. 종편이 전체적인 수준을. 자, 그러면 이런 그 부적절한 대담 제목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좀 볼 텐데요. 이게 일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굉장히 뭐 헌법처럼 아주 뭐라 그럴까 하나만한 소리를 좀 많이 담고 있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심의 규정에 적용해서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제목을 뽑더라도. 그러게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별로 없는데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뭐 이거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로 걸릴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보고요. 23조 범죄 사건 보도도 있는데 여기서 방송은 피고인, 피의자, 범죄 행위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범죄 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역시 이거는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건 팩트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팩트는 정말 안희정 씨가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주장이 팩트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법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언론들은 자기네들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말 아니잖아. 법정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걸 팩트를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이야. 난 전달했어. 라고. 심지어는 그걸 상세하게 그렇게 보도하는 게 이제 언론의 의무다. 뭐 이런 변명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게 보도 제목들이 다운표 쳐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보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성폭력 사건 보도 그 가이드라인들 중에서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이라고 좀 상세히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해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직은 공방의 수준인 것인데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것을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해서 방송심의 규정에서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말 그대로 권고 기준, 네. 준칙. 그러니까 심의 규정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 성폭력 관련된 심의 규정을 좀 상세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송 내용 중에서 규명 씨 이제 이번에 지적한 한 보고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발언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목부터 이제 피고 측 증언들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이 방송 내용이 좀 더 더욱 적나라해지고 이게 방송 내용은 좀 더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제목으로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다 진짜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재판 중이고 특히 이게 성폭력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 증인들은 대부분 비공개로 돼 있어서 그 양측의 내용들을 서로 대조하기도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온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공개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양에 있어서 특히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 중에는 더더욱 그 가해자 측 증인들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게 양으로 단순히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제 채널A 뉴스 탑10에서 다운표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 7월 13일 방송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때도 이제 재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의 주장들만 그 재판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이 나왔는데요. 이제 황순옥 앵커가 자, 그리고 오늘 공판에는요, 안희정 전 지사의 캠프에 함께 일했던 다른 증인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김지은 씨 측이 안희정 전 지사의 존재를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 하늘과 같은 존재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위기를 지금 강조한 내용이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피고 측 증인의 증언을 기록했고, 이에 양지열 변호사가 근데 이 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 아하. 이 김지현 씨가 정말 마음 놓고 기대고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김지현 씨가 스스로는 안전지사를 지키겠다고 안전지사 호위무사로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바꿔서 할까라고 본인은 의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의 발언을 그대로 다 전달한 셈입니다. 증인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증인의 발언들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피고에 유리한 정황인데 당일 보도로만 보면은 피해자 측 증인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이 보도되지 않고 건건이 이게 중계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13일날 방송만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피고 측의 증인의 증언만 접하게 되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이제 사건을 왜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면은 그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들의 증언을 전부 비공개로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안희정 측에서는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본인들의 억울함 이런 적극적으로 해명을 그러니까 이제 부인까지 결국엔 등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그럼 능사인가? 이건 이런 안희정 씨를 두둔하는 증인들은 계속 나와서 인터뷰를 계속 이제 그 재판에 나와서 말을 할 때마다 다 계속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데 김지은 씨를 그 두둔하는 그쪽 편에 있는 사람의 말들은 사실은 또 공개가 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많이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자세히 보도하는 것이 맞는가, 자세히 이렇게 계속 전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적으로 이게 안희정 씨한테 유리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형도 맞지 않고 이걸 일일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판단할 때까지 우리가 먼저 막 재판을 하는 듯한 좀 약간 법정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권리인가? 우리 국민이 이걸 다 볼 권리가 있는가 과연 이 재판에 그런 기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지난 보고서에서 말한 것이 얼굴 노출이 여전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노출을 보면은 뭐 거의 안 한 것보다 한 곳이 더 많은 것 같이. 뭐 여기서도 MBN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도. 네. MBN이 좀 안 하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MBN이 하도 이런 특히 MBN은 그동안 뭐 정치적 보도나 사회적 보도에서의 왜곡 또는 오보 이 문제보다는 그동안 이제 뭐 사파를 포함해서 범죄 보도의 선정성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치.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간, 욕먹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번에 저희 보고서 쓰면서 김영 씨가 보고서 쓰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 MBN이 많이 진짜. 예전보단 나아졌다 그래도. 네. 이 피해자 얼굴 노출이라고 해서 주로 이전에 방송 보도나 이런 데서 지적했던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가 함께 있던 과거의 영상들을 네. 찾아가지고 부각시키는 그런 식의 방송 행태가 과연 이번에 그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얼만큼 했나 제가 체크해봤는데요. 이게 네. 특히 대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로 이게 대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담의 배경화면, 흔히 말하는 그림이라고 불리는 그런 배경화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영상들이 자주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유의 있게 제가 좀 세밀하게 봤는데요. 일단 MBN 뉴스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런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MBN 뉴스와이드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MBN이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것도 있고 네. 동시에 또 MBN이 이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긴 시간을 나눠서 대담한 아까 앞서 본 것처럼 TV조선처럼 20% 가까이 한 게 아니라 5% 정도 하다 보니까 주로 그냥 대담자의 얼굴 정도 비춰주는 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있고 굳이 한다면은 이제 MBN 뉴스와이드 같은 경우는 사파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사파에서 이제 김지은 씨를 유추할 수 있는 뭐 뒷모습 사파 혹은 실루엣 정도를 활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실루엣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뭐 충분히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감안해서 일단 표시만 하고 남겼습니다. 문제는 TV조선이었는데요. TV조선은 이것이 정치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8번의 방송 중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김지은 씨의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막 김지은 씨 영상에 막 동그라미 쳐놓고 막. 그거 지금도 해요. 아 지금도 해요? 다 똑같아요. 다 모자이크하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경우 굳이 동그라미보다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한 거는 그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가 함께 있었던 장소의 옛날 과거 장면들을 그 둘을 제외하고 모두 블러 처리를 해서 동그라미와 그 진배 없는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를 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치지 말라 그랬더니 다른 데를 다 블러 처리해가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만드는 거예요. 투샷을 만들었어. 네. 그렇죠. 그런 식의 방송 영상들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는 13일 날 안희정 씨의 부인인 민모 씨의 이번에 재판이 그러니까 증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또 나오기도 하면서 민 씨의 과거 영상 역시 많이 그래요? 사용됐습니다. 무지하게 나왔어요. 진짜. 이제 김 씨와 안희정 씨와 안 씨와 김 씨를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민 씨의 과거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 씨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는 있었지만 그래요? 그걸 사용한 것 자체도 이미 충분히 부적절하고 아울러 몇몇 장면의 경우에는 민 씨를 모자이크를 하면서 그 모자이크를 굳이 구태여 하얀색 동그라미로 한 번 더 채우는 여기에 안희정 씨의 부인이 있다.
그 내가 이 사람의 실명이나 혹은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여기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보여준 영상 처리도 있습니다. 엄청 보여줘요, 엄청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민주원 씨라고 말할게요. 왜냐면은 사실 이 사람은 공인이고 공인의 아내로서 그동안 계속 선거 시기에도 공개되었던 분이어서 저는 그냥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원 씨의 과거 영상, 그러니까 저는 민주원 씨든 김지은 씨든 과거 영상을 찾아서 굳이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부각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김지은 씨는 더더욱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수행했던 모습 중에서 이게 뭔가 그런 스토리를 막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선거 유세에 따라다니던 그런 모습들을 주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걸 동그라미를 하거나 블러를 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 화면 보면 진짜 이상해. 아니 그냥 자료 화면에서 선거 당시 유세 화면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개 보여줬으면 되는데 그게 보여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아싸라게 빼던가. 왜 사람을 해놓고 동그라미 치고 또 얼굴을 맹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더 이상해지는 무슨 범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딱 그 장면 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것은. 그런데 이상한 장난을 쳐서 더더욱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민모 씨를 민주원 씨를 범죄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면 민주원 씨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유세 화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니까 그 안에 민주원 씨가 껴 있으니 처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거 과거 자료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사람들은 그게 거기에 민주원 씨가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일부러 민주원 씨만 동그라미를 치고 블러 처리하는 거예요, 얼굴을. 그게 얼마나 웃겨요. 동그라미를 치고 얼굴을 맹탕을 그러니까 얼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요. 범죄자인 것처럼. 네. 그래서 참 별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빨간 동그라미 대신에 그 블러 처리란 거죠. 네, 하얀 동그라미.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피해자 얼굴을 이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자꾸 기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그 JTBC에서 미투 해놓고 뭔 얼굴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냐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김지은 씨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영상을 가져다가 뭔가 막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짓을 하면서 막 동그라미 치고 사람 걸어가는 걸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여주는 그런 식의 행태가 그리고 그 안희정 씨와 같이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김지은 씨가 미투를 할 때 JTBC에 나와서 이렇게 담담하게 앉아서 미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과거 영상을 찾아서 이 둘이 이때 어떤 썸씽이 있었을 것이야 이런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렇게 김지은 씨를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김지은 씨 사진만 보이면 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한 것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JTBC도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는 김지은 씨 얼굴을 사용할 때는 자사의 방송에서 그 미투했던 그런 화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쓰지 말라가 아니고 왜 김지은 씨한테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은 안희정의 성폭력 사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희정 씨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 사진을 그렇게 따라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적해서 뭔가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이번에 그 저희 조사 기간에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3일부터 13일까지 매번 이 김지은 씨 얼굴을 사용했지만 MBN도 그렇고 MBN 뉴스와이드도 그렇고 채널A 정치 데스크도 그 김지은 씨 얼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송 보도를 했습니다. 뭐 물론 동시에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던 뉴스탑10의 경우에는 그 김지은 씨 얼굴을 사용해가지고 채널A 그 TV조선처럼 같은 실수를 했지만 실제 이 김지은 씨 얼굴이 보도되지 않고도 이 안희정 재판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안희정의 재판 출석 영상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굳이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MBN처럼 뭐 사파를 좀 실루엣 형식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정도만 알 수 있게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 재판을 중계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JTBC 언론 인터뷰 화면을 그 패널들 뒤에 백그라운드로 보여주는 사례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굳이 그런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시청률을 찍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SNS 교육할 때 못 봤습니까? 얼굴 크게 얼굴을 써야 된다고. 얼굴 크게 클로즈업해야 네. 사람들이 호소력을 이렇게 그거를 보고 이제 클릭을 한다는데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토크쇼잖아요. 토크하는 사람들 얼굴이나 그냥 보여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괜히 김지은 씨 막 갖다 붙이고 그 말하는 사람 코 이렇게 작게 네모 처리해가지고 자꾸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토크한 사람들 있잖아요. 최병묵 씨, 뭐 기타 등등 뭐 엄성석 씨 이런 자기들 얼굴이나 그냥 보여주면서 그냥 하세요. 굳이 그것만 봐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이제 김지은 씨 얼굴 보여주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미투 하면서 자기가 얼굴 공개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반론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김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투 피해자가 이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서 고백을 하는 폭로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 중에 하나지 내 얼굴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예. 그 언론사들이 판단해서 인권 보호를 좀 해줄 생각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언론이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안희정 씨를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는 것도 짜증스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종일관 말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그럼 그냥 법정 이야기나 제대로 다뤄주라고 꼭 그 들어가고 나가는 거 찍으면서 안희정한테 뭔가 막 독촉 뭐 하는 거 사실 이것도 피해자고 가해자고를 떠나서 언론 자체가 너무 그림만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만들려는 거예요. 내용은 별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고민해서 자기네들이 짚어봐야 될 것들이나 좀 짚으시라는 그런 얘기를 기자들도 알 겁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림 만들려고 쫓아가는 거죠. 맨날 물어보고 맨날 묵묵보다 법정에서 대답하게 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맨날 그렇게 왜 보여줘. 그 똑같은 아까운 시간에. 맨날 또 그림은 하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서부지검에서 보고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외에 이제 6차 공판 이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13일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이제 봉우 씨가 지금 어제 아직 발표 안 했네. 오늘 발표하거든요. 어제 저에게 줬어요. 그것까지 한번 짚어봅시다. 네, 우리 인턴의 영웅 정은경님께서 써주신 인턴 보고서입니다. 오브 인턴. 네, 인턴 오브 인턴. 뭐 이게 이제 16일날 6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이어졌던 5차 공판까지 이어졌던 언론 보도의 문제점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네. 이제 피고 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그대로 계속 중계가 되고 같은 내용이 계속 그냥 반복돼서 보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약간 과장하거나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만 묘사하려고 그러는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6차 공판도 마찬가지였다. 딱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건 없지만 이 16일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는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6차 공판까지 오다 보니까 TV조선도 알아요. 이렇게 자기네들처럼 주구장창 이 재판을 중계하는 보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다는 걸 아나 봐요. 알아요? 이 방송에 그 비판을 언급해요. 진짜? 네. 왜냐면은 또 재판장에서 판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분별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7월 16일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V조선 이루라 기자가. 사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사실 이거랑 큰 연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평판, 뭐 행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미지 전쟁 그 양상을 좀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이미지가 지금 여러 차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판이 공개된 이후에 피고인 측 증언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평판과 이미지가 왜곡 보도돼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고 아까 재판부에서도 그 증언에 대해서 감정적인 증언은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5회 공판을 마친 뒤에 재판부에서는 증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루라 기자가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명을 해야죠. 자, 해명이 아니라 이걸 반박하는데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반박이 진짜 가관이에요. 진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역시 TV조선의 히어로 엄성섭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또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경우에는 이 기자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피해자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 비공개 재판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들어가서 이 재판 상황을 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김지은 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김지은 씨 측 검사, 그러니까 이 검찰 측에서 김지은 씨가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정확히 기자들에게 계속해서 크게 김지은 씨 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공정하게 언론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혹은 또 너무 이렇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하기에는 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색 저널리즘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적인 보도를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 공정성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애초에.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햇소리하고,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주의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뭐 양승태 대법관 같은 그런 분이 있던 재판부를 이렇게 엄청나게 존경하진 않지만 어찌든 재판부가 지금 이 재판에 대한 과잉 보도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관련된 모든 기자들에게 그걸 요청한 거잖아요. 정중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조심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저 어디서 저런 식으로 황색 저널리즘 뭐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니네가 정보를 공개해. 그럼 우리가 공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색 저널리즘은 다 공개하던 안 하던 비공개로 하던 니네는 늘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정말 반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다만 이 비공개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상황이니 니네가 공개를 해. 사생활인 거 아닌 거 빼고 공개해.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왜 우리가 그 재판 과정을 일일이 그렇게 모든 국민이 관여해서 여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들의 재판을 판단하려고 하죠. 우리는 사실 모든 자료를 다 보지도 못하잖아요. 언론이 취사 선택해서 보여주는 그 재판 속에서도 몇 가지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국민 참여 재판 수준으로 여론이 모든 것을 계속 이렇게 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닌 것을 계속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집요하게 이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카더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정말 국가적 그 무슨 2차 가해 그게 벌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판을 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황색 저널리즘은 TV조선처럼 과거 영상에서 김지은 씨랑 안희정 전 지사랑 같이 있는 영상 계속 틀어주면서 김지은 씨가 호텔을 직접 예약했대 막 이런 증언 계속 방송하고 선정적으로 제목 뽑고 이런 게 황색 저널리즘이지. 뭐 검찰이 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뭐 김지은 씨 측 주장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변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김지은 씨 사생활까지 거론하면서 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그쪽 주장 공개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언론이 할 소리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사생활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 지금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그게 다 거의 은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 가족 얘기, 뭐 행실 얘기, 전부 그런 얘기만 있고만 지금 뭘 어떻게 공개를 하냐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매체, 뭐 경향신문 등등 다른 매체 기자들 또는 이제 그 기고하시는 분들이 재판 방청을 하고 와가지고 쓴 여러 이제 그 후일담들이 있는데 그런 보도들 보면은
이게 이미 재판 자체에서 이게 어떤 증언의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공개 여부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언론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 언론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인권 보호 그리고 사생활 측면 이런 걸 최소화해서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TV조선이 CCTV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CCTV를 보는 게 아니라 방송을 보는 거고 적어도 기사로 되는 거는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자가 편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는 건데 네. 그거 편집을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면은 저는 언론의 자격으로 혹은 방송국으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보고서를 쓸 때는 굉장히 저희가 진지하게 썼지만 되게 웃겼어요. 이거 보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제는. 예. 또 재밌는 장면 하나 있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7월 16일 이게 다 이게 6차 공판이 있었던 날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판 있는 날이면 난리를 쳤는지 아시겠죠. 예. 7월 16일 이것이 정치다. 여기서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재판 관련 보도에서 최악의 발언, 하이라이트예요 거의. 뭐라 그랬냐면 네. 이번 재판의 결론은요. 제가 보기에 김지영과 민주원의 싸움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왜죠? 몰라요 저도. 여자의 적은 여자 이런 그 그지 같은 정말 그런 논리를 지금 저기다가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삼각관계야 지금 완전 하는 태도가 딱 그거야. 연인 간의 무슨 삼각관계 지금 뭐 누가 썸 타? 지금 성폭력이라고 해서 나오는 와중에 무슨 민주연과 김지은의 대결이냐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대단한 분. 이거 별로 따로 제가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웃긴 발언이라.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도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황색 저널리즘이지. 그러니까 이게 엄성섭 앵커가 우리 보고서를 좀 봐야 돼. 아무튼간에. 근데 저는 저랑 아침에 또 보우 씨랑 막 얘기한 게 저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앵커하고 김미선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날 이럴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하고 놀란 다음에 정정을 해준 것이 제가 보기에 김지영과 민주원의 싸움입니다. 네? 민주원 씨 정언을 누가 믿을 거냐? 민 씨요. 민모 씨요? 민모 여사님? 왜냐하면 이게 정언 중에서 민주원이라고 했잖아요. 민주원의 실명을 말했기 때문에 민모 여사, 민 씨 이렇게 정정을 해줬다는 거야. 둘이 김미선과 그 앵커가 윤정호 앵커인가요? 네. 나 원참 그러니까 정정을 해줘야 될 건 안 해주고 그 정말 정정해줘야 될 거는 그 위험하신 발언입니다. 이거 성폭력 보도에서 그런 식으로 뭐 그 본인이 혹시 그런 혹시나 민주원 씨가 뭔가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그 제3자가 그 둘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그 부적절한 프레임이다라고 그걸 지적해 줬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름을 민모 여사로 정정해 줬다는 참 별것에는 참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 신중하신 그런 태도를 보이셨더라고요. 어렵네요. 네. 어렵네. 그 지점에서 저는 그 윤정호 앵커나 김미선 기자도 그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뭐 또 재밌는 장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재판 중계는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정말 재밌는 발언들이 16일에 많이 나와서 이것도 사실 TV조선만 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매체에서 많이 어뷰징을 한 요소입니다. 소재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소재인데 뭐냐면은 역시 TV조선 이것이 정치답니다. 7월 16일 뭐 조금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 같은 것들이 사실관계보다는 그 정치적 권력관계를 힐러리가 더 중시한 결과 어떻게든 클린턴을 비호하고 변명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열심히 하잖아요. 일단 방향을 틀기까지가 문제지 일단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나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게 힐러리의 모습인데 저는 그 안희정 씨 부인의 모습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원 씨를 비유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거는 다른 매체들도 많이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렇게 그때 루인스키 그 사건 터졌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TV조선만의 어떤 색깔이 드러나는데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색깔은 누가 만듭니까? 김미선 기자가 만듭니다. 예.
김미성 기자가 뭐라 그러느냐. 저 근데 힐러리 자서전에서 루인스키와의 성관계 스캔들이 터졌을 때 힐러리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클린턴의 신체 일부, 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었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전지사께서는 힐러리의 자서전을 보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민선 씨는 지금 안전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감정,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목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힐러리 자서전에 있는데, 그러니까 힐러리는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원 씨가 저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안전지사가 그 힐러리 자서전 좀 읽어보고 반성하시라.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면 안 되죠. 과격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심의를 넣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런 저급한 거 심의 넣을 때마다 좀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 품위유지 위반 아닙니까 이거?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잖아요. 아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의 바람에 분노하는 많은 그 여성들의 그 뭐라 그럴까 동질감 이거 호소하는 그런 식의 발언인 것 같은데 품위유지 알겠습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발언이 근데 되게 희한한 발언이네. 심의 안 넣으면 전 편해요.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것만 찝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방송 보도를 좀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종합뉴스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안희정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은 씨가 처음에 보도했을 때 그게 방송 보도가 아니고요. 그냥 온라인 보도 전체를 당일날 그 산부인과 제가 그것만 좀 뒤져보라고 했었거든요. 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그랬는데 이후에 방송 보도를 7월 6일부터 최근 것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저희가 뽑았는데 보고서를 아직 쓴 건 아니고요. 뽑아만 봤어요. 그랬더니 7월 6일 날 그러니까 법정 보도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7월 6일인데 7월 6일 날은요. JTBC하고 MBN만 보도를 했고 이 JTBC, MBN의 경우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파를 MBN이 그 재판장 모습을 상세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정도의 근데 이것도 뭐 재판장 모습이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7월 6일 날은 그렇게 두 방송사만 하더니 7월 7일에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날 못해서 아쉬움이 컸나 봐요.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데서 거의 별로 나오지 않는 TV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김지은 씨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니까 안전지사 측의 그 증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안전지사 측은 안전지사의 말에 김 씨가 냉이나 아니om이라고 답한 SNS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격이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자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 SNS 대화를 재구성해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정말 TMI 안 보여.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김지은 씨죠. 김지은 씨한테 불리한 내용을 정말 잘 캐치해서 깨알같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게 요 TV조선의 이런 사례죠. 그다음에는 이제 쭉 별 얘기가 없다가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방송사는 딱 하나 있는데요. 채널A였어요. 채널A가 정말 보도를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전체 그 기간 내 모니터 양을 보면은요. KMS가 한 건씩 보도했어요. 7월 3일에서 22일까지. 그러니까 보도 자체는 리포트 자체는 잘 안 했군요. 네, KMS는 제가 말한 것처럼 결정적일 때 그냥 보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걸 매일매일 중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TV조선도요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9일 날 한 번 하고요. 한참 13일인가 민주원 씨 나올 때 그때는 거의 다 했거든요. 민주원 씨 발언은 사실 굉장히 그거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뉴스 가치가 좀 있기는 한 거지. 황당하잖아요. 네. 자기 남편이 지금 성폭력으로 이렇게 재판받는데 부인이 나와가지고. 흡인력이 있는 이슈죠. 그 출석 자체가. 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JTBC는 3.5건밖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MBN이 5건을 했어요. 근데 MBN 보도는 그렇게 보도 내용에서 막 크게 지적할 만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TV조선도 2건밖에 안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냉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했다는 거 빼고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채널A가 8건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재판이 있는 날마다 한 모양이네요. 예. 재판이 있는 날마다 한 건 아니고 재판이 있는 날 2-3건씩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했는데 보도의 제목이나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널A는 세게 맞아야 된다.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보도도 했어요. 제가 이런 걸 못 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안희정 부부 법정서 서로 눈길 피했다. 너무 재밌나 봐. 이게 뭐냐. 아이고. 그래서 쓸데없는 보도네, 진짜. 밖에선 부부지만 법정에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사람. 1시간 넘게 이어진 증인신문 내내 안희정 전 지사와 부인 민주원 씨는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부인 민주원 씨가 증언할 법정으로 들어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아내분께서 증인석에 소개되셨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무 말씀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예. 증언이 이어지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민 씨는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안 전 지사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안 전 지사도 눈을 감은 채로 민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때로 눈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민 씨가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다며 유리한 진술을 한 직후 안 전 지사가 의자를 돌려 증인석이 아닌 재판부 쪽으로 돌아앉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된 부인 민 씨의 증언이 끝난 뒤에야 안 전 지사는 눈을 뜨고 민 씨가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이 주제만으로 한 꼭지가. 이게 한 건의 리포트로 구성할 가치가 있는 보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된 부인 민 씨의 증언이 끝난 뒤에 안 전 지사는 눈을 뜨고 민 씨가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기사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거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네. 그렇죠. 네.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지은 입장문 통해서 부부 침입한 적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보도를 그나마 이제 해줬는데요. 이것도 이 피해자 측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측의 정확한 입장이 사실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김지은 씨 변호인에게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떠신지라고 했는데 그쪽 변호사가 이렇게 그냥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해서 뭐라 그러지 제대로 반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뭐할로 보도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아내 김지은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라는 제목의 또 7월 13일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이 안희정, 그러니까 민 씨의 주장들을 쭉 다 나열을 해줍니다. 남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남편을 의심한 적 없다. 평소 여성 지지자들에게 안 전 지사에게 다가가는 걸 막아서서 마누라 비서로 불렸다. 이 분이 김지은 씨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든 이 마누라 비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원 씨 발언 전체가 다 부적절하지만은 특히 어떤 부분은 법정에서도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감정 섞인 발언 자제하시라고 했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채널A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과도해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홍조 귀여운 척, 증인 효력 관심, 안희정 역공. 이게 7월 14일 보도인데요. 홍조 귀여운 척 너무 귀여운 척 했다고 김지은 씨가 여기에 이제 민주원 씨가 했던 발언 이게 또 14일 보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민주원 씨의 증언은 13일 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추가 보도를 한 거죠. 어제 한 얘기를 가지고 그중에 재밌는 걸 몇 개 못했어. 그래서 아쉬워서 또 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석에 앉은 민주원 씨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비이성적인 언행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본 김 씨가 볼에 홍조를 띄었다며 직감으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정적인 평가를 자제하라는 재판장의 경고에도 김 씨가 안 전 지사 앞에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린 일화를 밝히고 귀여운 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성폭행 혐의 입증에 대한 강압성을 부인하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채널A가 계속 전달하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상식적으로 따져 보면은 네. 특히 저런 발언은 굳이 보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조와 귀여운 쪽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네. 감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자제를 민주원 씨한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홍조와 귀여운 척이 그리고 위기에 의한 성폭행의 여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홍조와 귀여운 척만으로는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은 판단을 해서 야 이거는 재판 결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다. 민주원 씨의 감정이구나. 해서 언론사들이 판단해서 보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보도에서 홍조 귀여운 척 이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특히 일반 형사 사건에서 가족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민주원 씨의 증언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라고 기자가 말을 해요. 그러더니 노영희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냐. 누구의 말이 맞더라도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더라도 민 씨가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증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의 발언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요 발언은. 그런데 한마디로 피해자가 나와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증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원 씨의 증언을 재판부가 신중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여기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그 워딩을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전문가 인터뷰니까. 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래 반면 성폭행 혐의를 벗을 만한 직접 증거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요 한마디 집어넣어요. 모두 거지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아예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줬고, 그리고 그 쳐다봤다 있잖아요. 뭐 3, 4분간 김지은 씨가 자기네 부부 자는 것을 쳐다봤다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정확하게 몇 분이냐라고 다시 물었는데 그때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다른 보도에는.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완전 부정적인 김지은 씨한테 매우 불리한 내용만을 보도를 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마치 재판부가 엄청 중요하게 이 증언을, 민주원 씨 증언을 받아들일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 변호사 인터뷰 우리가 전체 맥락을 알 수 없지만은 네네. 민주원 씨가 최대 피해자라는 발언은 그 썩 납득하기가 어려운. 썩이 아니고 네. 저는 어떻게 최대 피해자가 민주원 씨가 됩니까? 네. 범죄 피해자가 최대 피해자지. 그리고 피해는 입었겠지만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고 막 화가 나겠지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최대 피해자라는 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어떤 지적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최대 피해자가 민주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섭부른 판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웃기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채널에 의해서 그 다음에 14일 날 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김지은 씨 측에 유리한 주장이에요. 홍삼, 마카롱은 왜 좋냐? 재반격.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지금 반격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예.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민주원 씨가 홍삼과 마카롱을 줬대요. 누구한테요? 김지은 씨한테. 예. 그런데 만약에 본인 말처럼 민 씨가 당시 비서였던 김 씨를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왜 지난해 8월 이후에 이런 호의를 베풀었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한 꼭지로 딱 보도를 자기네들은 이제 중립을 지킨답시고 한 거잖아요. 제발 이 재판에 대해서 보도 좀 하지 말아줬으면 그렇죠. 보도 좋겠다. 아예 안 하는 거지. 홍상, 마카롱, 뭐 예쁜 척, 뭐 모든 게 다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 다 이상한데. 네.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네. 말씀하세요. 그 내용에서 굳이 홍삼 마카롱을 다운표 쳐가지고 제목으로 한다는 거다. 그 발상 자체도 되게 너무 자극적이고 그렇죠. 선정적으로만 보려는 태도가 보입니다. 애초에 보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KBS 한 건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6일부터 22일까지. 채널A가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 이슈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시청률 장사에. 네. 홍삼 마카롱 맛있긴 하겠네. 그리고 더 웃긴 건 시나리오의 마지막 한 방인데요. 뉴스 분석이에요. 여론전이 된 안희정 재판. 이게 제목인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들도 알긴 안 해. 네네. 누구 때문인지는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안 전 지사의 이번 공개 재판이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웃긴다.
자기네가 그런 걸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물어? 네, 기자한테 물어봐요. 앵커가. 그랬더니 사회부 배혜림 기자가 또 열심히 대답을 하는데 난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비공개를 요청해서 비공개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만 공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네요. 아니 근데 얘기하면 뭐하냐고 이미 다 했는데. 이미 자기네들도 이미 다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예. 여태까지 3일에서 14일까지 내내 여론재판에 자기네들이 엄청난 정보를 줘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하면 뭐하냐고. 그 배혜림 기자가 혹시 채널A 기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딴 기자 아니에요? 그리고 KBS 그래서 기자라든가. 7월 그 채널A 14 제가 말한 게 14일 보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보도를 또 했는데요. 7월 15일에 심리분석가 안희정 재판 증인으로 이미지 전쟁이라는 보도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정에서 심리분석가를 동원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양측의 심리분석 전문가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김지은 씨의 심리 상태, 안전지사에 대한 감정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심리분석가들이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드문 사례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할 증언을 듣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증언 난립 속에 김 씨 진술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증거로 정도로만 사용이 되는데 피해자 진술이 그러니까 실제 신빙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고자.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번 심리였거든요. 이날이.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김지은 씨의 심리 상태 그리고 안전지사의 그 감정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말 전체가요. 보면은 김 씨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피해자의 심리 상태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김지은 씨한테 이 내용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영건 변호사는 뭐라고 하냐면 성폭행 사건에서 그러니까 아동 장애인이 아닌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듣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변호사가. 그랬더니 기자가 아까 말한 극단적인 증언 난립 속에 김 씨 진술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또 변호사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증거 정도로만 사용되는데 피해자 진술이 실제 신빙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고자 이것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피해자의 이런 심리 진술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전달이 돼서요. 지금 심리 분석가를 안희정 씨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거죠? 심리 분석가는 지금 안희정 씨 측과 양쪽에서 다 한 거예요? 측 다 신청을 했고 양측이 다 심리 분석가를 제석에 세운 거예요. 그럼 양측에서 다 했으면 김지은 씨 측의 증언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안희정 씨 측 증언도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양쪽 증언 다 어떤 그 사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온 건데 채널A는 지금 김지은 씨 측 증언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의 심리 분석가가 재판에 참여했는데 김지은 씨 측의 불리한 변호사 인터뷰만 실어준 거죠. 김지은 씨 측에 불리하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법관이 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증거로만 사용이 되는데 피해자 진술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고자 내가 이것을 한다. 심리 분석을 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이 주장만 나오다 보니까 김지은 씨가 좀 지금 못 믿을 사람이구나. 그렇죠. 김지은 씨 측 증언만 뭔가 검증이 필요한 것처럼 묘사가 돼버린 그렇게 거죠. 보여지는 그런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재판을 보도를 아무것도 안 했다면 차라리 재판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이 어찌 됐든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의미 있는 제가 내일 갈 그 토론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저 말고 이분이 거의 중요한 얘기는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오늘 발표되는 봉시 보고서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 세상이라는 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렸는데 김수아 서울대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객관 보도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일방적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그야말로 가이드라인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새 국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새 국면이 벌어졌다. 막 이런 민주원 씨가 뭐 하면 새 국면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확 이제 머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이거 새로운 뭔가 국면 전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새 국면이 벌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재판부에서도 자제를 요청한 피고 측 증인의 자극적 선정적 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에 넣어서 리드문으로 뽑아내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2차 가해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요. 2018년 3월에 올해네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그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행실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의 모든 이번 재판에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미 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미투, 그러니까 이번 재판 보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부적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다라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도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데 너무 다들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다 자기가 막 판결을 지금 마음속에서 막 내리고 있는 각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에 언론이 굉장히 큰 영향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가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해서 그렇지만은 대부분 안희정이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심증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 보도 때문에 가지고 또는 민주원 씨 너무 불쌍해. 잘못한 건 맞지만 불쌍해.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여론들이 많이 흐르게 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언론 때문이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미투 보도가 이제 계속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 미투 관련 재판들도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모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보도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는 지금의 이런 부적절한 행태들을 다 정리해서 이건 하지 말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내일 토론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성폭력 사건 보도는 분명하게 말했는데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속에 있는 내용을 성폭력 재판에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은 성폭력이 재판이 가기 전까지 막 시끄러울 때 그때는 좀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이 벌어지면 그땐 다 까발려졌으니까 다 보도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똑같이 보도 안 하고 특히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어떤 금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언론계도 그렇고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정리된 언어로 좀 표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재판이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뭐 조금 모호한 표현으로 끝난다고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고 어느 쪽이 그러면은 맞는 말이구나라고 미리 그 실제 상황과 혹은 판결 내용과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이번 재판 보도는 정말 선정적이고 정말 부적절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미령곰탱님 거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TV조선의 스토커 행동 용서가 안 되신다고 저한테 병가 써도 되고 줄담배 펴도 되고 과음해도 된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요. 미령곰탱님께서 제 말은 미령곰탱님 네 생각이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병가도 쓰고 줄담배도 피고 과음도 할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믿었던 미령곰탱까지도. 자, 저기 위에 럭셔리 999님께서 조선의 이해운 기레기 좀 다뤄주세요. 아우 열받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게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부인 전용 기사, 부인 전용 기사 그거 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으로 이거 막 항의했는데 이 기자
기자가 오히려 그게 전용 기사가 아니고 뭐냐라고 뭐 이렇게 정말 배째라식의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페이스북에 막 올려서 오히려 그 글 때문에 저는 더 이 기사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와서 말하기를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런 조선일보의 찌질한 기사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식의 보도들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막 이렇게 모욕하고 모욕하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건이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을 어떻게 꼬리 잘라서 내보내서 우리는 살아남고 노회찬 의원을 버릴까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제가 그냥 본 게 아니고요. 포털에서도 메인 저는 이렇게 찾아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걸리는 거 굉장히 많이 노출된 거거든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숨어 있는 기사를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게 여러 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의당이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나 보다. 정의당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보도가 많았고 그리고 요 보도도 굉장히 문제적이었고 우리가 지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채널A가 굉장히 이렇게 과도하게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해갖고 와가지고 계속 풀어냈던 드루킹 관련된 수사 내용을 막 풀어냈던 이런 것들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이전 보도들을 막 털어서 막 우리가 막 복수하자 막 이런 수준으로 막 그런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저는 뭐 이게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분명히 그런 여론전이 분명히 있었다. 맞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규명 씨도 하나 읽어주시죠. 밑에 트러스트 노원님. 네, 트러스트 노원님이 기운 내세요. 기운 냅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레이네치세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여러 방송들을 보면서 슬픔을 억누르고 방송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더 아팠다. 그런데 TV조선이 한 일은 그런 슬픔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어제 저희 그저께 TV조선의 노회찬 의원 관련 보도가 많이 회자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문제점을 다들 공감하시고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조원진 의원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 보좌관 뭐 먹었죠 이 사람이. 예. 네. 뭐 잔치국수 뭐 지금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또 그 언론의 삼성 장학생 문제도 또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댓글을 굉장히 길게 쓰셔가지고 마지막에 민원연 분들 출퇴근에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봉우 씨와 시방이 이야기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2회 연속 출연이네요. 네네. 출세하셨습니다. 역시 전문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 방송. 네. 언제 데리고 들어와도 화장실에 있는 남자 끌고 들어와도 바로 훌륭하게 해주시는. 홍삼 먹고 싶네요. 네. 자, 인사합시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